네, 오늘은 다시 주택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사이 다시 주택수를 세는 방법이 바뀌었죠. 며칠 되지도 않은데 하나 둘 셋 세는 건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주택수를 얘기할 때는 취득세 따로, 종합부동산세 따로, 임대사업과 관련된 그때의 주택수 따로, 양도소득세 따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가 다르다는 사실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중에 오늘은 취득세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날 발표됐던 그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상을 만들었냐면, 주소가 같다면 아무리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많이 있는 경우잖아요. 30세 이하의 자녀가 지방에서 주택을 샀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수도 합산되니까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부모님의 주택수도 합산되는 거예요. 같은 주소를 두고 있다면. 그게 언제 보도자료냐? 작년 말 보도자료예요. 작년 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주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30세 미만,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같은 세대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취업을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7월 30일 날 나온 보도자료에서는 다르게 나왔죠. 결론적으로 8%와 12% 그 얘기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얘기였다 라는 거네요. 비조정은 그래도 2주택까지는 괜찮다 라는 거예요. 3주택부터는 8%, 12%가 적용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30세 미만인데 소득이 있다면 별도 세대를 구성하게 해주겠다 라는 거죠. 근데 아직 법 시행이 안 됐죠. 현재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뀐 내용을 올려놨는데 구독자분이 남기신 질문이에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데 포함된다고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랬죠? 기존 현행 규정은 그렇거든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죠. 근데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니까 갑자기 포함시키고 싶어진 것 같아요. 7월 30일 그때의 보도자료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나왔네요. 이 보도자료를 보고 남겨주신 것 같아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재산세가 나오면 주택분 재산세 주택으로 봅니다. 아주 고마운 분이긴 한데 이 말은 맞을까요? 내가 기존에 오피스텔 갖고 있어요. 근데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몇 주택자죠? 서울에 갖고 있다가 서울에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잖아요.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면.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대요. 이분은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기존에 오피스텔을 갖고 계셨잖아요. 법 시행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만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오피스텔 분양권은 어떨까요? 이건 반대죠, 지금. 이미 주택이 있는 거예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산다면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만 국한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분양권도 있잖아요.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는데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입주권, 이거는 이 자체로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실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긴 하지만 소유주택수에는 포함된대요. 너무 헷갈리죠? 저도 말하면서 헷갈리는데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가 중과될까요? 제가 주택을 두 채 갖고 있죠? 세 번째 오피스텔을 취득했어요.
그 자체가 중과되냐 이거죠. 이건 중과되지 않는데요. 그냥 4%만 적용하겠다는 거죠. 기존처럼.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어떨까요? 임대사업자는 이게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주택수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리 8년을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한번 볼까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상태예요. 아직 분양권 상태인지 취득한 건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려고 해요. 이때는 어떨까요? 이때 중요한 게 뭐죠? 일단 분양권 자체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근데 만약에 오피스텔의 분양권이 아니라 아파트의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떨까요? 이때는 분양권이 카운팅 된다 그랬잖아요. 주택수에. 그럼 당연히 중과가 적용돼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 더 있죠. 언제 취득했냐예요. 이게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취득했냐. 뭐라고 돼 있냐면 법 시행이 이후에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카운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카운팅이 안 됐잖아요. 자가조정지역.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이에요. 분양을 받았어요. 다시 서울로 들어가려고 할 때 8%가 적용되지 않죠. 어떻게 하겠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분양권일 때는 그 자체는 중과되진 않아요. 카운팅은 되지만. 그러니까 분양권을 샀어요. 그때는 취득세 중과되지 않지만 그 분양권으로 아파트에 들어가잖아요. 이때 일단 1에서 3%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2주택 있죠.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한다면 이게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겠대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가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으로. 그렇다면 3년이에요. 이 부분도 취득세 중과랑 양도세의 비과세 규정이랑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취득세에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 자체, 그 기간에 규정이 없죠. 그냥 내가 여기서 살다가 이사 가고 싶은 거예요. 6개월 뒤에. 그래도 이 규정이 적용되겠죠? 근데 양도세는 그게 아니죠.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양도세는 1년 있다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데 지방, 시골에다가 아파트를 딱 사는데 그 아파트가요. 중과가 적용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조정이니까. 근데 아무리 비조정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 번째 주택은 8%를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시골에 조그마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서울에 가고 싶죠. 서울에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전 8%. 시골 사람들이 어디 감히 서울에 올라오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 주택 취득 시에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골에 있는 주택을 산다. 그거는 기존이랑 똑같다는 거고요. 시골에 한 채 있는데 서울에 산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한 채를 더 사요. 이것도 8%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를 위해서 봐주긴 하지만 이미 2주택자인 거예요. 하나 임대사업자 등록했죠? 하나는 주택에 살고 있어요.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안 돼요. 그거는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떨까요? 무주택자로서 전세에 거주 중인데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계시고 오피스텔 분양권도 갖고 계시네요. 근데 입주 시기가 달라요. 아파트는 22년인데 오피스텔은 9월인 거예요. 21년. 그럼 분양권이긴 하지만 오피스텔을 먼저 입주한다는 거죠.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을 먼저 입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파트에 입주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되겠죠. 새롭게 아파트를 들어갈 때 2주택자가 되게 돼요. 그럼 취득세가 중과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에서 뭐라 그랬죠?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새롭게 계약하는 분부터기 때문에 이분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저대로 시행된다면 부칙이 나오게 되겠죠. 앞으로 개정안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이 분양권은 중과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냥 주택수에만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다음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저는 2주택인 상태가 된 상태에서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니까 취득세가 중과되겠죠. 그리고 내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어요. 아파트를 새롭게 취득하죠.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잖아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는 거예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2주택자네요, 저는. 그런데 법 시행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분부터만 적용되겠죠. 증여취득세. 이런 질문 주셨어요. 2주택자인데 29살 자녀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때 이분들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잖아요. 주택수가 합산되는 거예요. 지금 현행 규정상. 근데 이 29살 자녀가 능력이 있다면 월 70만 원 이상을 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세대 분리가 가능한 자녀라면 각각 한 채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주택 증여 취득세율 적용은 만약에 서울에 있는 주택인데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이 안 돼요. 그러면 3.5%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중과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별도 세대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나랑 배우자는 1주택을 소유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비싼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주택을 한 채 있는 상태에서 내 배우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주택이 한 채니까 직계 존비속도 포함되죠. 이 직계 존비속이 같은 세대 내에 있을 때 29이에요, 이 자녀가. 우리 집에는 주택이 하나밖에 없죠. 20억짜리밖에 안 돼요. 이걸 이 자녀한테 주잖아요.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28에. 주고 나서 자녀가 29에 취업을 했죠.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증여세가 중과되지 않죠. 3.5%만 적용되겠죠. 상속받은 주택. 지난주에 이 상속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지분만 갖고 계신 분이 양도세 중과돼 갖고선 저희한테 찾아오셨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취득세 규정과 양도세 규정은 다르니까 그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속 지분이 8분의 1이에요. 이분 1주택일지 2주택일지. 일단 이건 취득세 규정만 이런 거예요. 5년간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1지분이 많은 분, 만약에 이분이 형제자매가 8명이에요. 그래서 지분이 동일해요. 그렇다면 그 주택에 사는 사람 아니면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수를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이 부분 양도세랑 다르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뀐 법률 시행 시점은 언제일까? 아직 공표 안 됐습니다. 시행일 이후에 바로 시작한대요. 공표 시점이겠죠? 그때부터. 그리고 기존에 계약한 거는 실내보호 차원에서 종전세율을 적용해 주겠다고 하네요. 올해 1월 1일 날 지방세법 바뀔 때는 실내보호를 3개월밖에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는 실내보호를 해주시겠다고 하네요. 역시 배려가 뛰어난 정부예요. 결국 우리가 기존에 계약했던 물량 있잖아요. 이건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취득은. 저한테 이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대단한 절세 방법이 없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주택 수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을 어떤 분이 답변해 주셨더라고요. 혼자 사는 거죠. 이혼이라는 거예요. 이 법이 너무 수시로 바뀌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혼인이라는 배우자라는 정의도 금방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정의하고 사는 건 어떨까요?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제가 시켜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